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요. 담배 피면 속이 시커매요. 채취시기 정확히 이제 그 김영우 선생님이 오늘 그 답을 주시네요. 원래는 뿌리를 쓰고자 했을 때는 어떤 때 쓴다고요? 완전히 지상부가 사그라졌을 때. 그때는 어때요? 전부 다 모든 기운을 뿌리로 보내요. 뿌리를 저장해요. 이게 정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원천 정을 전부 다 뿌리로 내려서 저장합니다. 자, 지금 시기는 어때요? 전부 다 어디다 집중시켜요? 올려서 위로 올리는 데 써요. 그래서 결국에는 꽃이 필 때까지는 어디까지? 거기다가 꽃에다가 딱 집중해요. 그래서 딱 할 일이 되고 갈무리 한다 그러죠. 마무리를 딱 할 때는 다시 기운을 뿌리로 내려서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 우리가 약재를 쓸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중간히 공부를 해놓으면 그거 따지다가 못 써버려. 몸에 이것이 벌써 피어버렸네. 아, 이거 약 바를 건네. 안 써. 실제 우리 그냥 10만 선배님들 1년 따라다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입산이라 안 되고 무슨 농약한 거라 안 되고 제초제한 거라 안 되고 산에서 캐갖고만 약을 해야 된다네요. 아니야, 없어. 어디가 있어, 어디가 요새. 어디서 봤던 약들도 없다니까. 다 오거져갖고. 도라지 한 뿌리도 캘려면 성가시질이 요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써보세요. 아무 데나 가서 채취해서 캐수만 쓰면 해서 써요. 알려서 써. 쓰는 것이 장땡인 것이지. 이것저것 게리다가 써보도 어쩌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 애기가 죽어가. 그럼 인공호흡으로도 뭐 살려놓고 봐야지. 이놈의 새끼가 뭐 차 타다가 넘어졌다냐, 지 혼자 넘어졌다, 누가 치었다냐 따지다가 배려본다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포수가 뽕을 보면 어째요? 탁 보면 쏘야지. 이놈은 서서 싸웠거나 앉아서 싸웠거나 엎드려 싸웠거나 하다가 넘는다니까. 쏴보거나 안 맞으면 연종이요. 쏴보거나 하자고 말이야. 저는 그래요. 우리가 약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롭게 쓰고자 함이기 때문에 일단 써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치도 공유하고. 우리 또 김용호 선생님처럼 나무를 한 달 먹어도 괜찮다잖아.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또 역전을 하고 설사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이런 경험들을 공유를 하다 보면 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얼마나 경험치를 늘려갈 수 있겠어요. 그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갈대 뿌리는 썰어가지고 씻어서 썰어가지고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말려서 써요. 그래서 볶아서 차로 마셔도 네, 차로 마셔봐요. 마셔봐. 근데 텁텁하니 그래. 뭐 블렌더 들어가서 그래서 그 얘기 나오니까 블렌더가 나요. 뭐든지 이게 그 자연 생물을 가지고 끓이면요 블렌더 같이 좀 맛이 좀 묘한 뜬 냄새가 나요. 좀 이게 좀 깊은 맛보다는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러면 차를 즐기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요. 한번 탁 끓이면요 버려요. 차는 맛을 배제할 수 없으니 두 번째 물어서 마시면 이제 그런 맛이 없이 좀 원래 본연의 맛을 훨씬 더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 차를 마시는 이제 기본적인 방법들이에요. 여기 이걸 한번 보십시오. 뭐 고야가 가게하면 갈증을 멈추게 하고 시원한 데 가고 사용하면 화병, 화로 인한 갈증을 치료하고 기약과 함께 사용하면 울갈, 답답해서 우울해서 오는 갈증 이거는 이거 헬약과 함께 사용하면 병가를 버뜩거리는 이런 거를 치료한다. 이거 그냥 갈증을 해결한다 생각하세요. 갈증.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바닷가에 우리가 사실 산다고 하면 예전에 목포 같은 데는 엄청 많았거든요. 옛날 목포 그 터미널 앞에 다 그 갈대밭이었거든요. 이 갈대가 이렇게 대잖아요. 갈대요. 이게 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굵어요. 굵은 것은. 그러면 갈대를 딱 쪼개보면 안에가 막이 있어. 하얀 막이. 그것을 우리 전통악기 대금이라고 아시죠? 대금 불 때 이렇게 떨어주는 효과가 있어. 소리를 청하게 내기 위해서 청이라고 그래. 청. 그래서 이 갈대 그 속에 그걸 벗겨가지고 거기다 붙여요. 악교를 이용해서. 그걸 갈대에서 채취를 해. 그걸 언제 채취를 하냐면 단오를 전후해서 채취를 해요. 그러니까 대금 문 사람들 1년 농사예요. 그것이.
그래서 단오가 되면 꼭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목포 터미널에 탁 내리면 그 앞이 뿔밭이었어. 거기서 갈 때 채채가지고 거기서 그 예전에는 그철이 되면 세발낙지를 아주머니들이 다라에다 놓고 팔아요. 파라솔 하나 탁 꽂아갖고 터미널 앞에서. 그러면 갈 때 비어갖고 나와서 그놈 한쪽에서 따가지고 그놈 뽑아내면서 선생님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그 세발낙지를 사주셔. 그러면 소주 한 잔씩 딱 주면 먹고 잘도 드시라고 세발낙지를 그냥 주소도 드시고 막 말아서 드시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갈 때가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가까이서 채취할 수 있으면 그럼 놔뒀다가 우리가 보리차처럼 한번 마셔보면 돼요. 여름에 한번 해보시게요. 물론 제 그 공부하는 그 약재실에는 다 있어요. 녹은이. 뭐 그거 갖다 한번 끓여보죠. 조금씩 끓여서 맛도 봐보고 하십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름철에 지금 많이 한 번쯤은 경험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리차처럼 끓여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마시면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요? 잘 변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보리차를 끓여 먹는 거예요. 보리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덜 변해요, 다른 거. 성질이 따뜻한 데 비해서 그렇게 응용하고 해보시고. 그래서 뭐다고요? 이 천하분도 뭐지 당뇨병이 써봄직 하는 거다. 갈때 먹어야 되겠네. 군약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약을 방지할 때만 군신의 약이다. 군대 쓰는 약이야. 주제부 다음 시간에 하고 그러면 그것까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군약이라는 게 약을 말이요 구성을 할 때 그냥 막 뽀작뽀작 넣어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하신 분들 보면 우리 엄마들도요 나름대로 다 레시피가 있어. 김장할 때 보면요 이렇게 한 말 물통에다가 소금을 100가마 있는 얼마를 넣은지가 다 있어. 기준이 다 있어. 이렇게 그 된장 담글 때는 계란을 띄어갖고 500원짜리 동전을 재라거든만. 그러면 뜨면은 농도가 맞은 거예요. 야 신기해. 우리가 염도계를 사갖고 해봤거든요. 실제로 바빠 죽겠는데 언제 돼? 염도계도 처음에는 맞은 거지가 몰라서 나중에는 다 묻어갖고 나오지 왔다 갔다 해버려. 그래갖고 결국에 우리는 염도계를 정확히 한번 해보려다가 결국에는 계란 띄었습니다. 우리 매주 담을 우리 미란 선생님 주도를 해갖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그래 가더라. 그렇듯이 약을 방지할 때도 그 레시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시피를 짜는 원리가 임금 분야. 이게 뭐든지 정치나요. 뭐든지 정치. 옛날에 이렇게 우리 고서 사사삼일에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정치학입니다. 정치학. 정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처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아니고. 그걸 이 정치비였다는 거예요. 군신 좌사라고 해요. 네 가지고요. 말 그대로 임금이요. 주치하는 거예요. 주로 치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변비가 있어요. 변비가 있는 원인이 정확해야 돼요. 변비. 똥만 빼기 하면 되는 건지 변비의 원인이 뭘까? 그리고 이게 피위, 소화 기능이 안 좋아서 이것이 문제가 왔을까? 폐 기운이 안 좋아서 문제가 왔을까? 대장이 운동이 안 돼서 문제가 왔을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똥을 못 쌀까? 고민이 이걸 필요 있겠잖아요. 그래서 군약으로 쓰는 것이 비위 기능을 잡을 것인지 예를 들면 아니면 대장 쪽을 할 것인지 폐를 먼저 할 것인지 신은 뭐예요? 이거를 보호자하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중간 계투이기 때문에 이놈의 약성을 군약을 상승시키는 약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몸이 부어 물을 빼는 약을 우리가 복령을 쓰려고 해요. 군약으로 복령하고 같이 쓰면 효과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백출이나 이런 거.
그럼 서로 위치를 바꿀 때 백주를 군약으로 하고 복력을 쓸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약은 뭐냐면은 되게 이 약성을 어디로 인정할 것인지 이런 것 등등을 고민하겠잖아요. 이거는 뭐 인경약을 사약으로 마지막에 넣을 수도 있겠으나 되게 사약은 뭐예요? 이거를 보조적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편의산을 주로 예를 많이 들거든요. 편의산. 흑태산자가 있으면 뭐예요? 산재를 썼다는 거예요. 가루약으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방제가 여기서 소화제는 가루약으로 많이 해서 먹었다. 그러니까 먹기가 성가시잖아. 입에 붙고 막 목에 걸리면 애기들은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뭘로 해버려요? 환절을 해보고 물 꼭꼭 넘어가면 그만. 그것도 힘들고 예전에 막 캡슐로 넣는 게 한참 유행이었어요. 그죠? 뭐 옛날에 마이신 그러면 꼭 그런 것을 기억하잖아. 그 캡슐로 넣었어요. 편의산을 보면 이것이 위에 그 소화제의 성약이 이것이 군약을 창출로 써요. 창출. 이 습을 피위에가 습이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습을 딱 잡는 게 창출로. 두 번째가 진피, 좌약이 후박, 간추. 이 군신자산 딱 이렇게 방제 되겠어. 여기를 가장 많이 써. 4, 3, 2, 1로 딱 되어 있는 것이. 저렇게 되어 있어. 창출, 진피, 후박, 간추. 피를 이렇게 되어 있어. 창출을 잡고 진피는 행지시켜요. 피 위에 소화제가 있으면 딱 걸려갖고 막혀갖고 기운이 안 통해. 근데 진피가 들어가서 기운은 딱 통하게. 체했을 때 우리가 트름을 제대로 탁 하면 트이는 거예요. 기가. 후박은 마무리합니다. 털어서 내는 역할. 꼭 그게 막혀있는 먼지 같은 거 털어내듯이 이런 역할이에요. 감초는 뭐예요? 이것이 돋 수 있도록 중심 축 역할만 해줘요. 이게 감초는 축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조금만 쓰는 거예요. 축 역할은 뭐예요? 나머지 약재들이 원활하게 자기 작용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조금만 있어도 돼요. 딱 그러면 기둥 역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분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걸 치료하는데, 당뇨를 치료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약재이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뇨가요, 이게 이제 하나씩 가요. 뭐 어차피 여기까지만 하죠. 당뇨의 상대 증상이 뭐였어요? 다식 많이 먹어요, 그죠? 자, 갈증이 많아. 갈증이 많아.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뇨, 소변을 많이 먹어요. 자, 다식의 문제는 다 열인데 이것은 위의 문제예요. 양면열이라서 위의 문제. 위의 문제. 위에 열 있으니까 금방 소화되고 배가 고파. 다 갈의 문제는 폐의 열의 문제예요. 폐의 열의 문제. 이해되시나요? 단열은 뭐예요? 신장이요? 그렇죠. 신의 문제. 신의 문제. 세 가지 문제. 그러다 보니까 천하분은 아까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폐하고 위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갈증을 멈추게 하는데 군약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의 증상은 당뇨 약 드신 분들이요, 당뇨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이 세 가지 증상이 대부분 있는데 이것 중에 없는 증상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막 먹지도 않아. 근데 당뇨약은 먹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자다가 오줌 싸도 안 가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 물론 그래요. 근데 기본이 세 가지. 당뇨 증상. 당뇨도 고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당뇨. 이론적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뇨는 제1형 당뇨, 2형 당뇨 있는데 1형 당뇨는 뭐냐면 선천성 당뇨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화성 당뇨라고. 1형 당뇨. 2형 당뇨는 살다가
생겨버려요. 이게 왜 생겨요? 재수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잘 먹으세요. 우리 몸은요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돼요. 이거는 우리 의지로 움직이는 거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지가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자동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과하게 신경을 한쪽으로 팍 쓰고 나면 뭐냐면은 이 자동 시스템이 깨져버려요. 자동 시스템이 한번 깨져보면 복구가 잘 안 돼요. 복구가. 이게 요즘 그 처방들은 그런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자율신경 뭐죠? 조율 안 되는 거 뭐예요? 실조증. 자율신경계 실조증이라고 하는가? 그런 통제가 안 되는 거. 자율신경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자동 시스템이 한번 깨져버리고 나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복구가 되고 좀 고장이 나면 우리는 기본이 자연치유력이라고 하는 몸을 회복하는 기전이 있는데 이 기능이 탁 깨져버리고 나면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을 거다. 그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한마디만 얘기하려고 하면 그건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내 몸의 균형이 깨지는 이유는요. 극심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요. 내가 당뇨 증상가 발현된 시점 1년 전으로 그때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원인이 뭐냐면 사람하고 관계예요. 의외로 내 가족일 가능성이 높고요.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도 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껴안고 사랑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나면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욕망이 그게 잘 되질 않아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걸 못 이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도망가 버리면 돼요. 자연으로. 나는 자연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팠든지 마음이 아팠든지. 그러니까 살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당뇨가 제가 이제